크로스 카운터! 오랜만에 들으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그 오프닝 음악과 같이 소리가 음량이 줄여서 네, 나오기 네.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실제로 들으면 정말 쩌렁쩌렁합니다. 네, 이걸 들으신 모님께서는 기합 치료가 되셨다는 거였으니까요. 와우북에서 실제로 몇 분 좀 들으셨죠. 아, 네. 그러세요? 네. 자, 이제 프로그램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이번 5회의 주제는 책 속의 책입니다. 네. 예. 그럼요. 좋은 주제죠. 자, 자기소개하죠. 저희- 자기소개부터 네. 들어가죠. 자기소개하고 할 네, 얘기가 되게 네. 많지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권입니다. 크로스 카운터의 중심을 맡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다들 잠깐 이러면 나 되게 그렇지 했는데 나는 아니 이러면 되게 뭐라고 반응이 안 좋을 아니, 줄 알았는데 중심 아무렇지도 맞추세요. 않아. 네, 그렇죠. 중심이시죠. 아무도 중심은 욕심을 안 내고 있어요. 중심 그만. 따위 다들 전위에 욕심이 있는 거야. 아방가르드에 욕심이 있다고. 네. 그래 중심 제가 할게요. 네, 하세요. 아, 저는 네, 최선생이 정말 고맙죠. 좋습니다. 예, 지상 씨. 네, 저는 어중간한 위치가 좋은 손지상입니다. 네, 이번 와우북에서는 아침에 일하고 갔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많아 아쉽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곧 취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쁜 소식을 와. 전하고 싶은데 아직 이력서도 안 냈어요. 야. 일단 이력서를 줘봐요라는 얘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네, D 씨. 예, 저는 그러면 중심, 어중간, 그 다음으로 밑바닥을 맡고 있는 DCC입니다. 아 뭐지? 바텀을 밑바닥이 먹고 좋아요. 어흠.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조금 색드립으로 그럼 몰고 내가 탑이잖아. 그러지 가시는데. 마세요. DTOP. 물론 사이에 한 2명 정도 껴있긴 하지만 네. 이거 되게 무서운 햄버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가 중간에 껴있어. 정말 무서운 햄버거인데, 이거? 네. 예, 여튼, DCDC입니다. 아 밑바닥 맞는 걸로 끝이에요? 이번에 완판록이잖아요. 네, 완판록 완판. 얘기해야죠. 그거는 와우 후기 예. 얘기예요. 이따 얘기해요. 어우, 아 그래요? 저 지금 할 건데. 관록이 근데 역시. 완판되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진 다음에 분리수거 당했습니다. 밑바닥으로 바로 추락했어요. 책을 다 팔고 다니까 이제 작가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요? 네, 완선 씨. 아 예, 저는 네 여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랜만에 여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완선이고요. 네 와우북에서 영어방 칭호를 얻었습니다. 와우산의 큐베라는 이명도 얻으셨죠. 아 지갑에 빈 공간이 보여요. 뭐 이런 느낌. 나에게서 책을 사지 않을래? 와우 소년을 만들어줄게. 나와 책을 사지 않을래? 정말 영혼의 계약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책을 판매하시는 그런 모습에 저는 진짜 이 여자는 정말 표독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네 자아실현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기뻤어요. 네. 네.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 뭐 이런 느낌? 네. 네.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 와우북의 크로스 카운터 막 잘 듣고 있다면서 찾아주신 분들이 네, 여러 분 있었는데 음. 네 너무 정말 좋았고요.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네,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네. 그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담아서 열정을. 불태우기만 담아서 하고 카운터? 뭐 다시 없나요? 한 번 더 크로스 카운터. 네, 여튼 정말 청취자가 있다는 네. 것조차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네, 있구나.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 책인데 제 책에 사인은 안 받으시고 심한선 씨나 네. 손지상 씨 사인을 네. 받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권님한테 마저 뺏기긴 싫어가지고 권님 오셨을 땐 좀 이야기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서 뭐 그냥 이렇게 그 일만 잠깐 도와주고 말아서 근데 자업자득이에요. 처음에는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자화상이라도 그려야 되나? 쑥스러운 나중엔 그게 더 잘 팔릴 걸 알고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난 손지상을 믿고 있으니까. 예. 네, 여튼 정말. 네. 맨날 이렇게 잘려. 무한반용 가르반용 아, 사가신 분들 뭐 후기 같은 거 혹은 이제 재밌다 한마디라도 올려주시면 좋고요. 기쁘게도 증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북 3일 완판로. 만에 모든 책을 다 팔아버려서 못 사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광고 이렇게 오프닝부터 넣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번 일로 이제 DC님은 이제 완판록
모든 네. 걸 팔아낸 아기 사슴이라는 이명으로 표독의 영어방 와우의 큐베 와우산 큐베. 네, 와우산 큐베 그리고 완판로 이 무슨 나야 미록에서 완판록으로 바뀐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완판 미록 넘어가죠. 너무 자기 자랑하고 오늘 있으니까. 책 소개할 게 되게 아, 많아요. 다 네, 잘렸어. 정말 많아요. 내가 하려던 얘기는 이따가 중간중간에 껴서 맞다. 저 할 얘기 있어요. 저 사회에서 잘랐다 아니, 지금 그게 불평하는데 아니라- 자기 얘기를 더 아니 해야겠대. 잠깐만 정정보도. 정정보도 아, 예. 맞다 정정할 거 있어 정정할 거 그쵸, 있었어 잘못된 정보를 담당하고 있죠, 안성 씨는. 저기 사회에서 뭔가 좀 잘못했나요? 뭐 잘못했잖아요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요 뭐가 있었나? 잘 모르겠고요. 오픈 더 3회에서 도어 네? 오픈 더 도어 모르겠고 그거 3회에서 이제 유령 얘기할 때 정보라 작가님 혹은 정도경 작가님 네 별명이 정도경이니까 정도경 작가님의 문이 열렸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문이 열렸다는 저기 늑대인간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웹툰 작가인 늑대인간이 나오고요. 저기 네. 유령 이야기가 나오는 건 죽은 자의 꿈입니다. 죽은 자들의 꿈이라고 네, 죽은 자들의 꿈입니다. 네. 아, 자, 참. 그러면 먼저 1부 첫 번째 구성적 메타피션 자, 근데 책 속으로 일부 부제. 이야기. 네 부제 부제 아까 처음 일부 끝없는 이야기. 그것도 해야겠군요 네. 자 1부는 끝없는 끝이 없어요 예. 그래요. 뭐야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끝없는 예, 노래를 제가 그- 불러드리고 싶죠.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참아요. 그 책 속에 책이 나오는 경우가 네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저기 아예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 네. 구성적으로 그리고 이야기 이제 아예 메타픽션, 그러니까 책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적 메타피션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안에서 책이 언급되는 이야기, 그냥 책이 책으로 나온 이야기. 네. 네, 그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작품이 많으니까 들어가죠. 네. 아, 네. 그래서 자, 난 과연 여기서 완선 씨가 얼마나 복주를 덜 하느냐 얼마나 빨리 복주를 가죠. 네, 책 빨리 속으로 빨리. 들어간 벌써 이야기. 복주 중이야 책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끝없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미알 앤드의 끝없는 이야기. 책도 두껍고 책이 한 800페이지 됐었나? 네, 그 어린이 책들 치고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저는 분절된 거 1권, 2권짜리를 봤어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큰맘 먹고 그 한 권을 지르고 역시 기뻐하며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영어밥은 달라. 아니, 전 어릴 때 FM 읽었는데 군대 매뉴얼 네. 그 여튼- 한동안 그 누가 이렇게 판타지 소설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맨날 미아일 엔드만 추천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예, 저도. 예. 정말 좋죠. 정말 뭐 좋죠. 김삼순인가도 한번 모모 나오고 그쵸. 네. 모모가 한번 네. 나와서 대박 탔죠. 뭐 그렇군. 엔드는 동화도 많이 썼고 철학적인 그 자유의 음. 감옥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썼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죠. 여튼 끝없는 이야기는 뭐 내용 설명을 조금 하자면 주인공 꼬마애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공주를 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찾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유 공주도 구하고 자기 오. 자신도 찾고 뭐 1부는 공주를 구하고 2부에서 좀 자아 어. 찾기로 가지 않던가요? 여튼 이야기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재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가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뭔가가 숨어 있겠구나 싶은 장면들이 부분에 언급이 되고 아예 그 책 자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넘어가잖아요. 정말로 끝없는 이야기죠. 그런 말 그대로 점에서. 떡밥을 던져놓기만 하고 회수를 안 하는 네. 근데 그렇기 아니, 때문에 왜냐면- 아름다워. 근데 왜냐면 떡밥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음. 그 이제 있는 중심 사람이 이야기에만 생각하도록. 딱 가는 네. 거니까. 이 세계는 어. 무한히 펼쳐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없는 이야기에서 던져진 이야기의 줄기를 하나 잡아서 그 미알 앤데랑 그러니까 미알 앤데가 추천한 작가였던 랄프 이자우가 뭐였지? 비밀의 도서관을 네. 썼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바스티안 뭐였는데? 여튼 비비비 네 약자가 비비빈 어. 걔가 네. 그 처음에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헌책방 주인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이니셜이 KKK인데 무슨 칼 코레안더 뭐 그런 거였는데 쿠클룩스 클랜은 아니겠지 설마 아니에요. 아닙니다. 쿠클룩스 클랜은 아니겠지 설마 여튼 KKK다 그 사람도 책 위험한 속에 이야기가. 들어갔다 온 듯한 그런 뉘앙스를 앞뒤에서 풍기거든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밀의 도서관에서는 그 사람이 어릴 때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없는 프리퀄 이야기에 같은. 나오는 네, 스피노프 같은. 그 헌책방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된 그 할아버지가 겪었다는 뉘앙스의 실제 이야기로 네. 그 이야기를 쓴 다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랄프 이자우도 동화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튼 끝없는 이야기 좋아하시면은 비밀의 도서관도 같이 보면은 반가울 만한데 이거는 등장인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점을 주의해야 되고 네, 달립시다. 그 네. 책 계속해요, 속으로 들어간 계속. 이야기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인 에어 납치 사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서즈데이 넥스트라서 이름이 서즈데이 넥스트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는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이랑 카르 데니오 납치 사건 둘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왜냐면 카르 데니오 납치 사건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시리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번역은 안 될 것 같고 네.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평행세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니란 얘기잖아. 네, 작가 이름을 따서 짓고 그리고 특별 수사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11번인가가 그 책 관련 범죄 담당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거기 소속이고 네, 그리고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발명돼서 누가 제인 에어를 납치한 거야, 악당들이. 그래서 제인 에어는 못 만나지만 제인 에어에 나온 남주 있잖아요. 남주도 만나고. 그래서 책 속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의 무대 뒷모습 같은 것도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런 평행세계가 주는 그런 재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전부 다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의 결말에서 뭐 결말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결말을 얘기하진 네. 않지만 아무튼 결말에서 잘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인 에어에서 그 이제 결과물로 원작이랑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는 걸로. 예.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남자 셋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네요. 카르데이 납치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악당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주인공도 결혼을 하고 애가 생겨요. 그리고 더 세져요, 주인공도. 그러니까 뭐랄까 더 이제 강하게, 터프하게 밀고 나가는데 유머 같은 것도 되게 좋고 한편으로 그 작품들을 이용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악당을 그 있잖아, 에드거 앨런 포의 갈가마기 속에 가둬두거든요. 와. 근데 막 진짜 여기 너무 괴롭다고 막 계속 네버모어. 시계는 계속 고장나서 12시만 땡땡땡땡 불길하게 치고 있고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바람은 스산하고 집은 삐걱거리고 싫다. 여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분위기들을 잘 살리는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추천해요. 좀 번역은 포기했지만 제발 좀. 이런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로 제가 여기 대본에 적지 않았는데 그 우디 앨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이라는 그 책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쿠겔마스 씨의 에피소드란 게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이런 마술사가 있고 마술사가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이런 박스에 들어가면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나는 보바리 부인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이 쿠겔마스 씨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바리 부인과 이렇게 만나다가 그 부인의 허영에 지치고 이렇게 바람피는 이 과정에서 하는 이런 언제나 하는 우디 앨런 똑같은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고 마지막에 쿠겔마스 씨는 다른 여자 찾아서 떠날래라고 하다가 실수로 그만 문법책에 갇혀버리는 바람에 알파벳들에게 쫓기면서 근데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됩니다. 뭐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예전에 그 아놀드 나오는 영화 중에서 라스트 액션 히어로. 라스트 액션 히어로. 네. 거기 보면 그것도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햄릿 장면.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되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갑자기 차를 타고 붕 출발한 다음에 딱 들어가더니 무슨 엘리베이터가 드르르르 움직이고 열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네, 그런 장면이 제일 딱 하면서 이게 뭐야 했더니 알고 보니 그냥 그 영화 화면 전환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영화 나온 장면 중에 햄릿을 그 남자 꼬마애가 막 보니까 지겨워서 아놀드가 나오면 짱 재밌을 텐데 하면서 공상하는 게 그 이제 햄릿 장면 중에 to be or not to be 하는 거 있잖아요. 사는 자 중에 그거를 아놀드가 이제 시간 이렇게 물고 다 쏴죽여요. 우지로 우지 기관 단총을 들고 애들한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다 쏴죽인 다음에 to be not to be 그다음에 담배 불고 not to be 다 죽여놓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제일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인데 그 저기 펠릭스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펠릭스 티셔츠. 네, 그 펠릭스가 이제 공경에 빠졌을 때 하수구에서 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자고 고민을 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펠릭스를 TV로 보고 있는 꼬마의 가족이 나오고 야 저기 있잖아 저기로 돌아가고 하니까 펠릭스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나와서 같이 본 다음에 그렇군 저기 있었네 라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매니블랙 마지막 장면도 떠오르고. 음. 예, 아무튼 네, 네, 돌아갑시다. 소설로 돌아가죠. 소설로. 소설로. 그 환상 소설가의 조수도 있는데요. 제프리 포드, 그러니까 제이네어 납치 사건은 제스퍼 포드가 썼고 환상 소설가의 조수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저런 환상 문학 계열은 제프리 포드가 썼는데 네. 저 맨날 헷갈려서 사실은 제스퍼 포드 책이 드디어 또 번역이 됐나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프리 포드를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로. 네. 이름이 비슷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하여튼 환상 소설가의 조수에 나오는 단편인 환상 소설가의 조수. 단편집이군요 이게. 네, 단편집이고요. 조수가 그러니까 소설가의 어떤 설정이나 그런 거를 조사해서 설정이 틀리지 않도록 조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설정 오류를 막는. 책 속으로 들어가요. 등장인물들이 부른 거예요, 조수를. 제발 좀 끝내달라고 책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이제 스토리를 나투비 해달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나투비. 네. 아니면 이거 말고도 사실 책 속으로 들어간다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엠버 엠버 연대기. 연대기가 있죠. 엠버 그 세 개를 연대기. 쓰죠. 네, 왕족들의 그 섀도우 워킹. 그래서 세계를 쓴다기에도 애매하고 정말로 그 세계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세계들이 실제 있는 세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그림자라고 표현을 예. 하기도 하잖아요. 책 그래서 속에서. 정말 또. 소설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 나죠. 엠버 연대기 그 번역 새로 됐으니까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도 번역이 되었으니까. 여기서까지 네. 큐베 짓을. 이 방송 자체가 이 사람 큐베짓 하려고 만든 방송인 것 큐베요? 같아요. 네? 큐베? 어디? 일단 오덕 담당인 제가 하면은 그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 나오는 이런 외계 생물체인데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소녀들을 마법소녀로 만들어준다고 꼬드긴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마법소녀가 영혼이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마녀들과 싸우면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마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숨긴 채 불공정 거래 계약을 하고 있는 악덕 자본가의 상징인 이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우주를 지금 지키는 뭔 얘기 들었는지 설명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거 좀비처럼 되면은 마녀라고 하는 괴물이 돼요. 그걸 없애기 위한 백신으로 마법소녀라는 거를 큐베가 계약을 해서 소년들과 계약을 해서 만드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영혼을 빼낸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 그거 계약할 때 못 들었는데 그게 더 편하잖아 이러면서 맘대로 계약 조건 얘기 안 해주는 불안정 거야. 감네. 어깨가 깔아놔요. 그리고 끝까지 얘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 일만 하겠다는 기세로. 즉 너의 지갑이 박살이 나든 말든 너의 지갑에서 영혼처럼 돈이 빠져나가든 말든 난 이 책을 팔겠다라고 하는. 왜요? 그 최근에 마법소녀와 문제가 됐잖아요. 변신소녀는 되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선열이 낭자하는 이야기로 그렇죠. 바꿨죠. 네, 당신은 우르고치겐. 지갑을 그렇게 만드는. 그래도 와선 씨는 나중에 뭐 고맙다는 인사도 몇 번 듣기는 그렇죠,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왜 왜냐면은 그러세요? 그 상대방도 아니 나는 커버 쳐준 건데 그렇죠. 이 커버로도 모자라다고 이렇게 성을 내. 네, 그럼요. 저한테 책 추천 받으신 분들 되게 잘 읽고 있다고. 물론 얘기 안 하신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인지부조라고 네. 하지 않던가요? 나는 몰랐네. 갑정너? 네. 갑자기 제가 뭐?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싸우는 사서 시리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싸우는 사서 시리즈. 이거는 이제 라이트 노벨. 네, 라이트 노벨. 이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당연히 도서관에 안치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도서관은 일반적인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그런 뭔가 신성한 신과 관계된 그런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을 지키는 무장 사서들이 있어요. 사서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들이 직접 싸우고. 그래서 싸우는 사서다. 네, 그래서 책 속으로 들어간다기엔 애매하지만 하여튼 사람의 기억이 책으로 남으니까 뭔가 수사나 그런 걸 위해서 책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책 속의 이야기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키시베로와 네네. 스탠드 능력도 이런 거죠. 사람을 네. 책으로 만들어서 네네네. 과거를 읽을 수도 있고 거기다 너는 이제 이탈리아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탈리아어를 그렇죠. 잘하게 네. 되는.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네요. 문헌정보과에 아놀드가 가다 뭐 그런 느낌. 나투비 하러 문헌정보과 가야지 뭐 이런 라스트 도서 히어로. 비슷한 뭐 도서관 전쟁
아리카와 히로무인가요? 아니. 이름이 누구였더라? 저 아무튼 생각이 안 아라카 나요. 히로무는 전쟁도 그 강철령 네. 기술사. 책이 나왔죠. 그 비슷하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기믹은 사람이 죽으면 책이 되고 그걸로 정보를 얻는다. 도서관 전쟁은 책에 자체가, 대해서는 네. 없잖아요. 네. 전쟁을 하는 거지. 도서관 전쟁은 그 뭐지? 도서관 금지법 뭐 아, 그런 네네. 게 나오면서 그 뭐야? 사실 저 하나 여기서 고백할 거 있어요. 네. 네? 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네. 제가 네. 네이버에 글 실렸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 어? 아마 이거 제가 이 책 광고를 해주겠다는 읽어보진 않은 책인데 광고를 해주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제가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못 읽어봤는데도 저는 네. 읽었습니다. 읽고 어때요? 리뷰도 썼죠.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공계에 우울하고 찌질해요. 그러니까 빅뱅이론이요? 작가도 찌질하고 아. 아니요 저자도 그러니까 저자도 그렇고 주인공도 찌질하고 그럼 내 취향인데 일단. 작가가 일단 레너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빅뱅이론이요. 네, 근데 뭔가 너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기기인가요? 기 너드보다는? 아니요 너드 쪽이에요. 아니 너드. 그러니까 네 괴짜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네 찌질해.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이공계 전부에게 싸움을 여러분, 걸고 있는 지금 여자입니다. SF 이공계 세계에서 전부가 안전하게 너드라는 거 살아가는 아니잖아. 방법이 왜 나왔냐면 대본에 바로 다음에 써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저자 이름은 찰스 유고 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주인공은 찰스 유예요. 예, 뭐 여기서 뭔가 좀 그렇구나.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은 타임머신 정비사예요. 그래서 타임머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축에서 벗어나서 얘 혼자 그렇게 도망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고에 휘말렸는데 그 사고에 휘말려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 타임 패러독스 때문에 네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타임머신 타고 탈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피해왔던 자기 자신과 이제 대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책 안에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 안에 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혼동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서사가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약간 우울한 방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되게 우울한 유머의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예, 같은 그런 느낌. 느낌도 좀 나요. 이거 완선 씨가 미래경에 예, 리뷰 리뷰 실었었죠. 썼- 이거 제목만 봐서는 꼭 무슨 서바이벌 네, 책들 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좀비 네. 서바이벌 가이드 이런 네. 느낌이네. 좀 네, 그런 딱히 느낌인데. 액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이공계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놀드가 똑같이 SF 나왔으니까 토탈 리콜에는 나왔던 나투비. 사람이니까 SF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래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래도 영화판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아놀드가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이공계면서 SF를 보는 사람이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좋아할 법한데 그만큼 조금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예. 이 사람 다른 책으로 3등급 슈퍼영웅도 있는데 그건 단편집이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우울하고 네, 이공계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왜 이공계? 이공개하는데 우울하게 근데 자꾸 그게 왜 따라와. 추천 이유인지 모르겠어. 네. 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좀. 네, 네. 다음은 넘어가서, 저한테 네. 특별한 추억이 있는 만화 용랑전입니다. 예, 아, 사실 용량이죠. 이 지금 삼국지에 들어가는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랄까 얘들은 삼국지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렇죠. 그런 거죠. 삼국지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예, 완전 그거. 영웅이 된다. 조조랑 용랑전 같이 관우 사생편지라고.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제가 중간에 읽다가 포기해서 그만둔 건데 용랑전 아직도 연재하나요? 나올걸요? 네. 아직도 나오고 하나요? 있을 거예요. 네. 연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그게 삼국제가 끝나면 무슨 사마가의 시대가 네네.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마 누구였지? 사마의였나? 여튼 네네. 걔가 등장하는 부분까지 읽었는데 신용란전 연재되고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주인공이 무술 배우는 시점부터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저도 재밌지 않나? 저는 거기 막 진행되는 그렇습니까? 거였는데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국지 세계의 어느 고등학생이 예, 여자친구랑. 이곡갱 여자친구랑 이- 들어갔는데 예, 이 세계 고딩 판타지 삼곡갱. 삼국지 세계로 고딩이 가서 깽판을 친다는 그러니까 삼곡갱. 얘가 삼국지 시대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피드백이 일어나서 점점 더 이상한 원래 세계가, 원 네, 이야기랑 바뀌고. 다르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구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술 네, 무술이 무술이 그냥 죽었죠. 갑자기 졸라 짱센. 여주인공은 어쩐지 무녀가 되었고 네. 남주인공은 책사였다가 제광문명 밑으로 들어가서 어쩐지 있다가 무술을 배워서 이제 엄청 센 캐릭터가 되고 그래서 계속 연재하고 있죠. 그런 삼국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많고 네. 뭔가 판타지 세계로 그 네. 드래곤과 조지도 책 예. 속의 세계는 아니지만요. 이 경우에는 음. 근데 여기 용랑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화에서는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네. 연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삼국지 소설에 소설의 들어가는 세계로 거죠. 들어가는 그래서 삼국지 패러디랄까 삼국지 세계로 가는 그러니까 여성향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 중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국지 세계로 가서 뭔가 퀘스트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인물들과 연애를 한다. 많죠 그런 거. 아. 네. 그래서 삼국연정기랑 국내에서 이제 시연 삼국지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있더라고요. 네. 네. 도서관에서 생긴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예. 도서관에서 네, 게임 이 정도로 넘어가고. 지금 네. 저희 왜 게임 1부에서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 심한선 폭주가 정말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에 제가 그- 도서관에 생긴 일이라는 폭주, DC 동화로 폭주가. 이렇게 그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생긴 일은 엠버 연대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건 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책이 이렇게 나오는 책, 그러니까 주인공이 일기를 쓰면은 그 일기가 인간화되어서 구현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집 앞에 사는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계속해서 어린 소녀의 유령이 그 집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유령으로 남아있던 이유는 이렇게 일기를 다 쓰지 못해서 자기의 작품을 다 쓰지 못해서고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아이와 계속해서 만나려면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원혼을 풀어줘야 된다. 이건 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인 거죠. 책이 이렇게 나와서 책이 나오는. 네, 현실에 이렇게 영향을 책의 미치는. 책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 피드백을 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글을 써야 돼. 끊임없이 네, 그렇죠. 그랬어요. 마감 지옥. 마감. 나를 보고 싶어. 지옥의 마감을 해. 자, 이쯤에서 네. 1부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2번. 네. 정리를 좀 해보자. 정리하고 네. 들어가죠. 네. 끝없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끝없는 이야기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밀의 엔드는 도서관. 최고죠. 네, 비밀의 도서관. 끝없는 이야기와 엮어서 비밀의 도서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이네어 납치 사건과 카르 데니오 납치 사건, 그리고 환상 소설가의 조수, 엠버 연대기, 싸우는 사서 시리즈, 네. 그다음에 싸우는 사서 시리즈는 그 이름이 이런 게 아니라 싸우는 사서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싸우는 네네네. 사서와 뭐뭐뭐 이런 네, 식이에요. 그냥 싸우는 이런 사서라고 프로그램.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 그리고 관련된 책들은. 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용란전을 비롯해서 삼국지 세계로 가는 것들과 그리고 도서관에서 생긴 일, 이건 네. 통화고요. 네. 그리고 네. 우디 앨런의 그 우리가 아, 살고 예.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세상. 너 이거 있었습니다. 구하기 힘들 텐데. 그리고 라스트 액션 히어로가 있었고요. 라스트 액션 히어로. 그렇죠. I'll be back, not to be. 네. 네. 나트비로 요즘 이거 외울 것 밀고 같은데. 있구나. 네. 2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2번. 정말로 이번. 메타픽션을 이용하는 이 네. 경우. 네, 구조적 메타픽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죠. 보르헤스입니다. 아, 그렇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네. 이 사람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눈이 점점 멀기 시작해서 머릿속으로 초고를 쓰고 퇴고를 했다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주로 그 실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우주가 실제 있는 물리 우주보다는 책 속에 있는 우주가 더더욱 자기한테는 이제 친근감이 있는 우주여서 작품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없고 픽션과 픽션 사이의 경계가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인데 전혀 없는 가상의 행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주석을 달거나 하는 네. 식으로 이제 그런 작품을 많이 썼는데 비슷하게 사실 이런 류의 이건 이제 모르게스 작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고 네. 작품 단편집 5권짜리가 나온 게 있는데 전공자분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하셔서 재미가 사실 없어요. 주석도 되게 많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참고 다 읽었는데요. 알레프, 픽션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픽션들이 제일 추천할 만하지 않나? 네, 그렇죠. 제일 대표작이 대표적 많지 않나? 알레프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추천할 수 있고요. 재미 자체는 뭐 불안당들의 세계사가 제일 그거는 이제 강도 뭐 칼잡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대표적 그냥 이런 작품 내용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마르케스 가르시아 가브리엘 마르케스 하여튼 마르케스라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예, 이번엔 아니지만. 네네 그 100년간의 고독으로 음. 받으신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무슨 이상한 꿈을 꿨대요. 되게 희한한 꿈을 꿔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이 꿈 있잖아. 왠지 보르헤스 단편에 나왔던 것 같잖아. 나 똑같은 꿈인 것 같아 했더니 아니야 그런 거 안 썼어. 아니야 곧 쓸 거야.
이건 보르헤스가 쓸 이야기야. 이미 써. 미래에 이미 써서 내가 과거에 내가 꿈을 꾼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 에피소드 자체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난다거나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한다거나 멋있다. 미래에 있는 사람이 쓴 이야기를 과거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꾼다거나 뭐 이런 환상 소설인데 그 이탈로 칼비노라는 이탈리아의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류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동방경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황제에게 몽골 황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칸에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실제 있는 도시였는데 점점 아주 관념적인 혹은 환상적인 도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둘은 영원히 시간 속의 굴레에 갇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뭐 그런 관계다라는 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탈로 칼비노가 엮은 환상문학 네, 세계 그것도 환상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판타지라기보다는 그 근대 현대 문학 네네. 쪽에서 환상적인 말 그대로 네. 그 현실과 환상이라기보다는 이제 판타지라고 하죠. 공상이라기보다는 백일몽 픽션? 그런 백일몽. 느낌의 모든 이러한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개념인데 네. 이탈로 칼비노나 모르헤스나 마르케스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그렇죠. 문학적으로 해낸다면 굉장히 덕후스럽게 한 사람이 러브크래프트. 설정덕 설정. 러브크래프트는 설득. 사실은 원래 자기는 18세기 교양인 내국 후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류의 사람을 생각을 했고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 세상은 가짜라고 느껴졌던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왔어야 될 나한테 적합한 세계는 따로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덕질을 스스로의 가상 세계를 잔뜩 만들어 놓았던 게 작품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네, 그리고 구조죠. 제가 지금 러브크래프트 보고 설정독이라고 불렀는데 네, 사실 러브크래프트가 그 뭔가 크투르 신화 세계관을 정립한 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거는 네. 오거스트 덜레스가 네. 했던 것이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공포증이나 망상이나 혹은 그런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 그런 걸 만들어냈을 했던 뿐이죠. 건데. 대적. 이분은 그래도 제정신에 약간의 광기로 했는데 완전 광기로 한 건 필립 K 딕이죠. 약 빨고 쓴 이분은 약 빨고 빨고 쓴. 나중에 이제 심하게져서 발리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원래 네. 이니셜을 딴 말인데 뭐 쉽게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 얻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초능력 같은 건데 발리스 소설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본인은 진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자기 에세이를 썼더니 SF 소설이 됐더라라는 그런 아니 그 뭐랄까 그 요즘에 뭐 약 빨고 뭐하냐 네, 약 말 빨고 그대로. 그 네. 표현이 있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약 그리고- 빨던 약을 시절이 빨고 있었죠. 네, 진짜로 물리적으로 약을 빨고 쓰셨던 고생했죠.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라면 이제 되게 뭐랄까 지금 최근에 가까운 근대에 가까운 이야기라면 이러한 픽션과 현실의 경계 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짓을 했던 건 발자크입니다. 그 유명한 인간 극에서 실제 있는 인물과 가상의 인물이 막 대화를 한다거나 이 여기 나왔던 인물이 다른 작품에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거대한 작품군을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의사 불러달라고 한 게 자기 작품에 나오는 명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갇혀버렸네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파리 전체를 가둬버렸어요. 파리 전체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유럽 전체에 발자크가 쓴 파리가 외국의 유럽의 러시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게 파리인 거예요. 아 마치 그 얘기 같다. 그 우주 전쟁 라디오 네네네네. 소설가 됐을 때 라디오 다들 드라마. 그거 듣고서는 진짜인 줄 알고. 네. 그것처럼. 도망갔었죠. 네. 엄청나게 거대한 그다가 미완성이니까요. 자기가 원래 기획했던 거에 미완성을 만든 건데. 그리고 이 라디오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BBC였나요 그게? 아니 미국 어디였지? 방송이었어요. 미국 방송이었어요. 잘못된 뭐지? 정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방송국 이름이 뭐죠? 방송국 이름 방송국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ROK인가 ABC인가. 근데 방송국 이름 뭐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아무튼 않은데. 그 방송국에서 이제 화성 침공을 네. 이제 프로그램을 내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라는 걸 내보냈었는데 네.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픽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네. 진짜라고 알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실제로. 물론 그 유명한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명배우이자 이제 유명한 감독이기도 오선 웰즈가 당시 젊었을 때 했던 건데 그 시민 케인의 이제 오선 웰즈가 BBC는 어디서 튀어난 거래? 네. 근데 오선 웰즈가 저 직접 들어봤는데 그 말투 그 당시 그 말투로 진짜 뉴스풍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뭐 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해서 되게 긴박하게 실제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속은 거긴 한데 오선 웰즈가 워낙 또 연기력도 좋으니까 이럴 수가 막 이러면 빵 소리 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약간의 재미로서 나오는 건데 그 미국인 소설가 딘 쿤츠라는 사람이 네. 덕후예요. 소설 덕후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장편 소설을 등장인물들이 읽고 있는 장면을 꼭 넣어요. 예를 들어서 존 디 맥도널드의 뭐 사형 집행자를 보고 있었다라는 네. 식으로 꼭 넣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작가가 존 디 맥도널드 말고도 그 쇼군이라는 작품을 썼던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타이판이라는 것도 썼는데 하여튼 그분이랑 네네. 그 스티븐 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 스티븐 킹 얘기도 자주 하고 그 자기 작법서에다가 스티븐 킹은 정말 최고의 작가다고 2번,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스티븐 킹은 그 친구는 가끔 잘하는데 어플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서로의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미국 작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장난스럽게 서로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그 일종의 전조를 깔기도 하고 복선을 깔기도 하는 그런 짓을 하기도 하죠. 아니요 도서관 아까 사실 전 도서관 얘기 나왔을 때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보르헤스는 도서관에 대한 단편을 아예 쓰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책이 도서관장이었으니까. 있는 그런 도서관이 바빌론의 도서관이었나? 네, 그 뭐 이건 맞을 네, 거예요. 그건 정확히 맞아요. 기억 안 바벨 나는데. 도서관. 네, 이건 맞을 거예요. 네, 그런 책, 그런 단편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 주석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네. 그런 뭐 인용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와 허구가 뒤섞여 있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이제 발전해서 뭐 저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든가 너희들 개미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베르나르 베르베르야. 야 인터넷에 요새 유행하는 개그. 그게 뭐야? 요새 유행할 리가 없는데 요새 유행하고 있어. 야, 너 뇌가 프랑스어로 뭔지 알아? 베르나르 베르베르야. 왜? 그런 게 왜 유명해? 왜? 나무가 뭔지 알아? 그만해. 저기 그 제이미어 납치 사건과 카르데니오 납치 사건 시리즈에서 그 비슷한 도서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들어있는 도서관. 그래서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까지 들어있고 네. 보르헤스 여기에 사서는 저기 채셔캣입니다. 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채셔캣이 제 얼굴과 닮은. 그게 누구예요? 앨리스에 앨리스에 나오는 나오는 웃는 고양이. 아, 채셔. 네. 채셔캣. 자, 높은 성에 사는 얘기를 한번 네. 해보죠. 네. 그 대체 PKD. 역사. 최초의 대체 역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최초라고 그 SF 장르로서 아닌 것 같은데. 개척한.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8451은 그거는 아예 대체 역사라고 그건 하기 애매하니까 때문에. 미래니까. 넘어가고. 네. 높은 성의 사내, 그러니까 높은 성의 사나이라고 예전에 번역이 나왔다가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PKD 그 네, 필립 네. K 딕 전집을 내면서는 높은 성의 사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그래서 독일과 일본 연합군이 아니라 연합군이란다. 주축국이. 주축군 네네. 연합군이 패배한 네, 패배한. 네. 네. 연합군이 승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에 아니었구나. 엄청 자연스럽게 넘어갔어 나. 그거 와, 나 지금- 짱이다. 지금 세상에 지금 세상. 잘못된 정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잘못된- 심한선 씨. 제가 이게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제 입이 마음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구일본군이랑 이탈리아 네. 그 파시스트 당군이랑 그리고 독일 나치. 제3제국군이 독일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연합군이- 세상에서 일단 좀 진정하고 계세요. 물 좀 드시고. 어머 세상에 네. 진정해요. 그래서 그 복고일 선생님도 그래서 네. 그거 영향을 받아서 비명을 찾아서. 네. 잠깐만 이게 어떻게 책이랑 연관된지를 말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높은 성의 사나이가 쓰는 책 안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세상을 그려요. 예. 주축국. 아니. 아니, 이건 맞아. 이거 이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책을 본 거지. 자, 연합군이 승리한 책을 본 거지. 승리한 세계 안에서 높은 성의 사내가 승리한. 높은 그러니까- 성의 사내가 연합군이 승리한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을 책으로 써서 내는데 아하.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이제 주군이 승리한 세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위안을 아, 얻겠죠. 네네. 네.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고생했다. 일본이 두 문장이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이긴 책 속 세상에서 미국이 미국과 이긴 영국이 이긴 세계관을 담은 걸 쓴다. 네. 됐다.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 어느 쪽이 소설이고 어느 쪽이 진짜 세상인지 그게 헷갈리게 되는. 역시 필립 K. 딕. 그렇죠. 그래서 심한선 씨처럼 이렇게 많이 꼬이게 되는 네. 네, 그런 소설. 필립 K 딕 같네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많이 따왔던 비명을 찾아서 네. 복걸 뭐 사실은 뭐 표절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절까지는 아닌데 표절이라고 하기는 아이디어의 골자가 비슷한 거니까 단지 그 정도로 이런 애매해요. 아이디어는 대체 역사 소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네,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장르적인 특성이라서 네. 표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거죠. 이 영화도 된 거죠. 그 엉망인 영화. 로스트 메모리즈. 그 2014년가는
네, 예. 그거 그쵸. 장동건은 배우- 잘생겼었어 예. 그 영화. 그렇죠. 아무튼 뭐 이 소설에서는 보면 이제 뭐 그 되게 평범한 네. 세일즈 그 뭐 현재 반도 거기서는 반도인 아, 내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표현을 예, 하는데 옛날 일본에서 네, 사용했던 그러면서 표현. 반도인으로서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던 주인공이 좀 되게 잘 나가는 주인공이 어찌어찌 하다 우연히 이제 헌책방 같은 곳에서 아 조선말이란 게 원래 있었어? 라는 거를 깨달게 된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근데 뭐냐면 이제 아예 그 세계는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지 되게 오래된 세계라서 조선에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세계로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그 원래 초창기 판본 제가 판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초창기 판본 쇼와 몇 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부제에. 근데 그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그 책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가상 세계인 게 일본이 연호가 평성 헤이세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으로 보자면 일본이 단순히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왓치맨에서 닉슨이 몇 번 대통령 한 세계 다루듯이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구조로 이렇게 중층적인 게 돼버렸죠 현실이. 아니 그래서 이제 국내 SF의 권위자가 없다 보니 복걸 선생님이 네. 이제 많이 불려 다니시고 네, 많이 네. 책도 쓰시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논란을 사실- 많이 일으키신 분이긴 하죠. 예, 네. 일단은 그 이제 독자적인 고유명사부터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네, 너무 잘 스탠스도 밝히셔서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냥 책에 대해서만 봐도 그냥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계세요. 네. 하지만 뭐 비명을 찾아서는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고 네. 예, 근데 그 넘어가죠. 제가 이 다음 걸 얘기 데이비드 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싶었는 게 뭐였냐면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네네 인랜드 넘어가서 엠파이어라는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이게 그 데이비드 린치가 네. 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먹게 됐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영화 소개부터 먼저 네네네. 하자면 이게 인랜드 우리는 엠파이어가 우리가 완선 씨의 말은 자를 수 없지만 완선 씨는 그렇죠. 우리 말을 자를 수가 있어. 왜냐면 저분은 진행자니까. 진행이니까. 나 지난번에 끼어들려고 했다가 저분은 땀나고 나 잠깐만 제 진행자로서의 그 명예를 위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끊지는 않고요. 본인이 오늘 뽑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패널이기도 하면서 네네. 진행도 알고 있어요, 하니까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고요. 아무튼 진행은 독재자.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는 그 데이비드 린치가 워낙 좀 그 메타픽션적인 환상적인 네, 얘기를 그렇죠. 많이 쓰는데 일명 데이비드 린치의 미궁이라 그러죠. 서사적 미궁. 네, 그 인랜드 엠파이어는 정말 맘먹고 했어요. 그 3시간짜리 영화고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다라는 말이 붙어 있고 재미는- 포스트모던. 영화 작품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이레이저 모럴랜드 헤드라든가 드라이브. 모럴랜드 드라이브라든가 그 일단 데이비드 린치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 그런 그 블루벨벳 아닌데 벨벳 블루벨벳 맞습니다. 트윈픽스라는 드라마 시리즈도 트윈픽스 있고 있죠. 대부분이 이렇게 엉키고 뒤엉킨 듯한 네. 내용을 쓰는데 그러니까 필립 K 딕은 가상 세계와 현실이 뒤엉키는 거잖아요. 이분은 현실 안에서 가상 세계가 이렇게 뽕뽕뽕 나와서 이게 뒤섞이는 네. 그런 그래서 건데 인랜드 엠파이어 보면은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배우고 네네. 영화를 찍는 네, 걸 네,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랑 이 배우의 이야기랑 영화 시나리오에서 언급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건 이야기랑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랑 그런 게 막 뒤섞이는. 섞여요. 네, 그리고 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여주인공이 실제로 그 세계를 옮겨 다녀요. 그래서 뭐가 이제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 데다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섞이고 무서워요. 그 데이비드 린치가 최근에 좀 그런 게 덜 그런 게 이 사람이 TM 명상이라고 그래서 초월 명상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동안 이제 붉은 방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대담을 한 명상을 하면 굉장히 뭐 지능도 올라가고 좋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그걸 하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운 구조의 이야기는 좀 덜 하게 사람이 되는 됐구나. 정리가 됐구나. 좀 정리가 된 그 모럴랜드 드라이브는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특히 그 초월 명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게 그래? 인랜드 데이비드 엠파이어는 린치는- 그 훨씬 다음인데. 다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리된 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초월 명상이라는 것 자체 살짝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의식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을 가장 깊은 단계까지 내려가면 그게 깨달음인데 그걸 오직 초월 명상 TM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처음에 그래서 한두 개가 뒤섞이는 거였잖아요. 여러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인랜드 엠파이어는 그 여러 층의 모든 층의 레벨의 이야기를 다 다 섞어요. 섞는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이제 버티고 볼 수 있었지만 되게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네. 많이 나오고 그 서사를 따라가고 추리하는 게 되게 재밌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등장인물들이 다 섞여요. 뒤섞이니까 그게 아름다운 면도 있는데 일단 이 영화 호러 영화였어요.
무서워요. 아, 장르가 데이비드 린치를 보느니 저는 그냥 차라리 콘사토시를 보겠습니다. 편해요. 같은 계열이죠 어떻게 보면. 편해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여튼 뭐 망상 대리인 같은 거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 저기 뭐야 작가가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계열의 네. 아,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죠. 네. 빨리 넘어갑시다. 돈키호테라든가 네, 돈키호테나 뭐 키에르케고르나 네,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돈키호테도 그렇고 네, 돈키호테 정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이슬람의 어느 이슬람 지역에 이슬람 교도인 어떤 사람이 썼던 책을 내가 네.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돈키호테 얘기를 지금 갑자기 스틸했냐면 보르헤스가 이 점을 가지고 그 검토를 하는 내용의 단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진짜 그 이슬람인은 존재했느냐? 존재하고 돈키호테를 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 네, 세르반테스가 한 거냐?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썼다는데 그걸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려준 얘기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려준 사람이 그 아랍인의 책을 알고 들려준 온갖 가능성을 다 꼬는 그런 네. 단편을 쓴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보르헤스가 썼으니만큼 별로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아, 그럼요. 정리가 될 거라고는 명확 그분 네. 머릿속에서만 네. 명확해요. 돈키호테는 정말 재미난 장면이 많은 소설인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게 돈키호테가 1부, 2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세르반테스가 쓰지 않은 가짜 2부가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그- 맞아요. 2부 소설을 보다 보면은 돈키호테가 어떤 좀 못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못된 사람이 누구냐? 이 가짜 2부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키호테가 그 가짜 돈키호테를 쓴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훈계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르헤스가 좋아요. 네. 아니 돈키호테는 정말로 매력적인 네, 작품. 정말 매력적인 그 굉장히 포스트 모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오래된 명작 고전 명작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정말 재밌어요. 유쾌합니다. 실제로 보는 거랑 이제 들어서 아는 거랑 그럼요. 다르죠. 요즘에 돈키호테는 뮤지컬로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아닌가? 맞아요. 네. 뮤지컬로 뮤지컬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라만차. 그건 이제 영화판을 기본으로 한 거라 또 그거는. 또 다르겠죠 이거 네, 좀 소설하고. 그 예. 고양이가 쓴 네. 원래 이건 고양이가 뭐예요? 쓴 원고를 책으로 만든 책이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아, 책 제목이 네. 고양이가 쓴 원고를 책으로 만든 책이라는 거죠. 귀엽다. 아. 귀엽다. 책도 야, 되게 이거 책 귀엽게 제목 되게 나왔고, 재밌다.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는 폴 갈리코라는 사람이고 네. 그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기 포세이돈 어드벤처 원작 아, 소설을 쓰는 네네네네.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는데 여튼 이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책 제목에 고양이가 그렇죠. 들어가겠죠.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작가니까 집에 타자기가 있는데 그 타자기에 막 이상한 글이 쳐져 있더라. 근데 내가 추리를 해보니까 고양인 것 같다. 고양이가 그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음. 고양이 발로 타자기를 누르니까 오타가 많이 나서 읽기가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정리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애 좀 낳아본 살림꾼인 이 고양이가 자기 이제 고양이로서 이렇게 살면 좋다 뭐 이런 그 지침서랄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이런 그게- 아니요. 작가판? 그 살림령이 알려주는 뭐 살림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원하는 먹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인을 자기의 어떻게 해야 애교를. 되는가. 그래서 막 그 고양이 주인들은 자기 고양이 자랑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 고개를 저어서 최대한 까다롭게 굴어라.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그 되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 우리 고양이는 아 글쎄 뭐 어디 캐비어밖에 안 먹지 뭐예요. 아이 참 뭐 이러면서 속물 근성을 자극해라. 그게 지금 제가 재밌는 게 그 속물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양이 주인들의 네, 특성을 이용. 좋아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 참고로 전 마음인 고양이 거죠. 애호가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아, 바랍니다. 지상 씨 고양이 닮았죠? 네. 음.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딘쿤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작품에 보면 악당은 항상 고양이를 기르고 선한 주인공은 골든 리트리버 자기가 키우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가 병에 걸려서 나이 먹고 병에 네. 걸려 죽기 직전에 딘쿤츠가 그 개의 시점으로 그 개의 이름으로 낸 책이 있어요. 오. 그 모모모 쿤츠라고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마 마리 쿤츠였나 그럴 텐데 그 개를 자기 자식처럼 성을 붙여서. 근데 거기서는 개는 얼마나 인간에게 충성심을 보이는가 같은 그런 내용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아, 자기 이건 개 나는 자랑하는군요. 개파야. 고양이파. 저는 고양이파입니다. 이 고양이가 쓴 원고를 책으로 만든 책 이거는 저기 시리즈가 더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등장하는 게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책도 되게 뭔가
그 오브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러스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음. 그 누군 다른 사람의 자아가 돼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보르헤스적인 구조, 좀 더 메타적으로 꼬인 구조라면은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도 정말 그렇고 꼬아놨죠. 타임퀘이크, 커트 보네것이 쓴 커트 보네것이 쓴 타임퀘이크는 그 작품 자체 내에서 타임퀘이크라는 소설에 대한 혹은 네. 타임퀘이크라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미의 이름은 저자가 움베르토 에코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문장은 실제 있는 작품의 일종의 샘플링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용이다라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짜집기 짜집기라는 건데, 작품 자체도 그 카피 베이스트 어떤 뭐죠? 그 뭐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잃어버린 책에 대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희극론. 네네네. 비극론이 아니라 희극론, 그 잃어버려진 희극론을 썼다는 거고, 네.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까 그 보르헤스의 네. 성이 호르헤라고 하는 호르헤. 수사가 눈먼 그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살인 사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스포일러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거기까지. 네. 이건 교양입니다, 일단 여러분. 네. 이거는 이거는 스포일러가 뭐- 아니라 교양이에요. 이거 교양이 좀 없어요. 아. 네, 일단 그리고 말았거든. 저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네. 책이 기니까. 네, 길어서. 네, 읽다 보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더 메타적인 구조로 이렇게 비틀려 들어간 그런 거 네. 중에 하나가 그 저는 아직 사놓고 제대로 읽지 못한 조나선 캐럴의 3부작 있죠? 웃음의 나라랑 습니다 또 뭐였죠? 웃음의 웃음의 나라랑 나라, 그 나무바다 건너기, 벌집의 키스하기. 네. 벌집의 키스하기가 더 먼저 낸 것 같은데요. 네, 그 세 개의 작품 안에서도 그 각각의 작품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 네, 제가 중간밖에 약간 안 좀 읽어서 그렇긴 섞여요. 한데. 그리고 그 작품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은 다 다른데 특히 3부작이라고 엮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네. 그 시리즈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웃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기문을 쓰려고 이제 탐문을 다녀요. 그러면서 섞이고, 그렇죠. 나무바다 건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남자 딸이 있는 아저씨인데, 그 남자의 이제 10대 소년일 때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자기 딸한테 작업 걸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섞이는 그런 환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애매한 환상의 정도를 네, 좋아하는 네. 사람은 좋아할 텐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을 좀 취향을 수도 있는, 타는? 네, 그런 쪽이에요. 발토메르스. 이 발토메레스는 사실 밑에 소개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좀 그럼 그럴 밑으로 것 넣죠. 예, 네. 넘어가고. 그러면은 네. 그 아, 저기 마지막으로- 타임케이크에 대해서도 좀 더 같아요. 좀 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빨리- 타임케이크에 잠깐만, 대해서는 그러면 퀴르벨 남작의 성은 해야겠어요. 네. 예. 왜냐면 국내 작가라서 네. 국내 아, 작가 아, 수혜를 그렇죠. 잘 그런 못하거든요. 경우는 또 다르죠. 네. 네, 그 최재훈 작가의 단편집인데요. 그러니까 키르벨 남작의 성에 나오는 이 단편들도 굉장히 뭐 셜록 홈즈라든가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그런 실제 있는 작품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따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셜록 홈즈의 숨겨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코난 도일의 살인 사건을 홈즈가 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현실과 작품의 경계를 좀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만드는, 혹은 그걸 깨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네, 재밌고요. 여러분, 저기 굉장히 드물게 국내 작가 작품 소개하고 있는데 네. 사실하는 얘기죠.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2번 그 정조정 메타픽션에 메타픽션. 대해서 네. 정리를 하자면, 네, 픽션들, 보레스, 네. 뭐 보레스의 픽션들이든 아니면 이제 브란당들의 세계사든 뭐 네네네. 원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단편집이요. 뭐 어느 쪽이든 보레스니까. 네. 그리고 이탈로 칼비노라든가 이제 작가들 이야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특히 PKD의 높은 성의 사내와 네. 그 이거와 엮어서 이제 복고의 비명을 찾아서, 네. 그리고 이제 영화로서 데이비드 린치의 인랜드 엠파이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돈키호테랑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자세히 얘기는 못했지만, 그리고 고양이가 쓴 원고를 책으로 만든 책 이야기를 했고요. 장미의 이름과 타임케이크 이야기를 했고, 네, 퀴르발 남작의 성이랑 그리고 웃음의 나라를 비롯해서 조너선 캐럴의 그 3부작 이야기를 했고요.
네, 3번으로 넘어가죠. 네. 3번은 넘어갑시다. 책을 책으로만 이야기를 네. 한 경우 말 그대로 책 속에 책이 등장하는 경우죠. 네, 그냥 네. 등장하는 네. 떨렁 책 등장하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천일야 자체가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로 네, 이루어지는 소기라고 하긴 좀 거고. 애매하지만 네. 원형이라고 원형적인 볼까요? 내용으로서요.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한 10권짜리로 예전에 번역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완역본이라고 나오면서. 재밌어요 보시면. 특히 이제 아랍 계열의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왜 비유라든가 국내 예를 들면 한국의 문학이라면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흑당 같은 머릿결 뭐 이런 거라면 아랍 계열은 그게 또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요소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석류 같은 입술? 네, 그리고 그런 식인 뭐 거죠. 항상 누구 등장인물 죽은 사람이 된다면 그의 이름에 뭐 평안이 있기를 하고 꼭 붙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이걸 좋고. 가지고 나온 건 천일야와 네. 양영순 작가의 네. 아, 만화 좋죠. 천일 1001 네네.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아까 아니구나. 네. 네. 볼테르의 시계라는 역시 국내 작가의 강다임 작가의 그런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테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볼테르가 주인공이고 여기다가 이 시간 여행을 엮어서 썼어요. 볼테르의 그런 이제 작품을 보면은 빈 시간이 있는데 이 동안 볼테르는 뭘 했을까라는 걸 주제로 쓴 거고 이게 어디였더라? 어디서 나왔죠? 여튼 네. 모르면 꺼내실 봐. 잠깐만 아 드디어 이게 DC가 버럭했습니다. 이게 저기 그러니까 치코미. 책을 그러니까 사서 볼 만한 책을 만들겠다라는 네. 컨셉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작품들이 네네. 이것저것 있는데 ROK였나요? 네? ROK 미디어였나? 로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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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나? 맞을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정정하죠. 아니면 뭐. 어떤 AS 한 이러지 마세요. 하여튼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네. 네. 재밌죠. 그래서 그- 괜찮다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일본 작가들 작품 중에 그런 거 꽤나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 작가들. 그러니까 비블리오 고서당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런 거 그렇고 같고. 추상호 단장도 그렇고 요네자와가 네.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소설로 나온 건데 아 네. 네, 추상호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안에 짧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상호 단장이 5개의 짧은 이야기를 아마 생각하다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헌책방에서 일하는 네. 주인공 젊은 애가 의뢰를 받아요. 여자애한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짧은 이야기들을 써서 잡지에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걸 이야기를 찾아달라.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네. 위해서 한 그 의를 받아들이는데 짧은 5가지 이야기를 찾으러 다니는. 네. 이걸 찾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얽혔던 그 정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던 살인 사건에 대한 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이 사람이 저거죠 최근에 번역 나온 빈과, 빈과의 예. 작가. 그것도 책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책은 비슷한 나왔어요. 아니 책 내용이 내용상의 예. 책이 중요한 건 예. 아닌데 아마 같은 구조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과거의 무슨 발언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본 소설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일본 만화로 넘어가면은 뭐 네네. 원피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죠. 그 포네그리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 역사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예, 포네그리프.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 노랜드란 책이 나오죠. 그래서 그 책이 언급이 알고 되고. 보니 원래는 보다 보면 나오지만 원래 실제로는 그래야 했다고 이제 네. 그 일행들이 추측하는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뭐 현시연은 전 보진 않았는데 거기도 뭐 제비뽑기 언밸런스라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네, 전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유명해져서 제비뽑기 언밸런스가 아예 또 따로 별도의 책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요. 나왔다고. 그러니까 현시연이 현대시각문화연구회라는 이름의 네, 오덕도 말이죠. 네, 오덕 집단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학 호모를 동아리고-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라는 대사로 유명한 말하죠. 네, 진짜요. 거기 이제 회원 중에 하나가 동인녀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주로 이제 남자 오타쿠로 시작해서 이제 후배는 도민녀도 받고 그렇게 근데 되는데 2부에 와서는 완전히 동인녀 페이스로 이렇게 예. 진행됩니다. 오토코노코도 나오는 이런 좋은 작품인데요. 하여튼 여장남 현시연의 경우에 괜찮아요. 제비뽑기 언밸런스라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스피노프 굉장히 형식으로 좋아하는 걸로 나온 거죠. 나오는데 네. 거기 나중에. 그 언급만 되던 그 제비뽑기 언밸런스라는 작품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이거랑 비슷하게 마셰티 네, 제가 좋아하는. 아. 여러분 당연히 다 알죠. 데니트레 호의 마셰티. 원래는 그라운드 하우스라는 데서 예고편 나왔다가 예고편만 예고편. 나왔다가 예고편이 인기가 있어서 돈을 기획을 네, 냈더니 네. 돈이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이크 투도 예고편. 이번에 나와요? 네, 여러분? 네. 멋있던데 그거. 네. 마시지 돈 텍스트. 그 다음에 멋진 돈 트윗 아니었나? 친구들 트윗도 있어요. 네.
멋진 징조들은 왜 넣은 거예요? 멋진 징조들은 예언서 나오잖아요. 예언서도 왜 나오고. 그러세요, 멋진 징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네. 천사가 네. 멋진 징조들은 이렇게 악마 크로울리. 크로울리와 네. 이렇게 천사 아즈라파엘이 이렇게 잠깐만. 아이, 멋진 징조들은 아니 오늘 닐 당신만 하고 있는 거 알아? 테리 프레체시 테리 쓴 프레쳇이 책입니다. 같이 썼다는 점에서 일단 믿고 볼만한 책이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재판도 됐어요. 구할 수 있어요. 재판됐어요? 네, 네, 재판 재판됐죠. 됐어요. 아, 나 안 될 줄 알고 비싸게 밑에 샀는데. 걔는 말할 것도 없어도 재판됐을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럼, 걔는 말할 그건 것도 모르겠어요, 없고. 재판됐는지. 여튼 뭐, 멋진 재판된 징조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헷갈려. 여튼 작가 이름만으로 믿고 볼만한 예, 데다가 그 천사와 악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과 그런 거에 얽힌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천사랑 악마가, 그러니까 천사 아즈라파엘이랑 악마 크롤리가 등장해서 인간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얘네 둘이 인간계가 망하면 싫은 거예요. 일단 아마겟돈이 끝나면은 뭐 천국이랑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야, 너 생각해 보라고. 천국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고 피해미지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옥에는 뭐도 있고 하고 나오자 아주 리스트가 그래서 찬란해요. 인간계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일어나지 않게 네. 하기 위해서 살짝씩 그 조작을 걸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멋진 징조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패러디죠. 오맨의 오맨. 패러디죠. 음. 굿 오맨. 원제. 네, 네. 작품 맞죠. 중에도 오맨 패러디가 나오고 오맨 좋죠. 훌륭하죠.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천사가 헌책방 주인이고. 헌책방 주인인데 취미가 뭐냐면은 잘못 표기된 성서들을 모집하는 게 네. 취미예요. 그래서 막 인쇄 잘못된 그대 것들. 가늠할지어다 이렇게 된 성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는 이거 갖고 있었으면 화형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즐거이 회상하는 이런 천사의 이런 악취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녀의 책이죠. 예언서도 나오고 뭐 마녀 사냥꾼도 나오고 마녀의 후계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녀의 예언서 되게 재밌어요. 마녀 진짜 재밌는 사람이라서 저는 코니 윌리스 작품 그 걔는 말할 것도 없고랑 그 둠스데이 북을 사고 아직도 안 읽고 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재밌어요. 재밌는 건 아는데. 간당간당하네요. 걔는 말할 것도 없고요는 특히 이제 이게 약간 그 코니 윌리스가 좋아한 책들에 대해 바치는 오마주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그 보트 위의 새 남자라는 영국의 유명한 네. 그 웃긴 책, 그 웃긴 아. 소설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머가 있어요. 보트에 남자 3명이 이제 그래서 보트를 타고 그 여행을 책 하는데 소개할 때 그 책이 같이 나왔구나. 예, 네. 그래서 보트에 남자 3명과 개가 같이 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는 말할 것도 없고를 이제 따온 거죠. 그런 거죠. 영국인들은 서로 소개를 받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데서 나온 유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그 그거- 책은 그거랑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네, 아. 그냥 남자 3명이 보트를 타고 아, 여행하는 그냥?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남자 여기서 3명은 네. 아니고 여튼 시간 그리고 문제상 시간 관계상 네. 완선 씨가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한 건 하시죠. 예, 그것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포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유승진 작가님의 포천도 예언서와 관련된 겁니다. 유승진 작가님 사랑합니다. 예, 이거 됐어. 넘어가. 이제 마팔 사이. 네, 마팔에서 제가 예. 아, 뭐 다시경 그리고- 시리즈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아까 예, 그 저는- 발토멜리스의 꿈꾸는 책들의 도시와 이것도 잠깐 생략이 되었었고 뭐 이것저것 재미난 생략된 게 집도 못했어. 많은데 재미난 집 정말 게다가 뭐 좋아하는데. 배명훈 매뉴얼 같은 것도 생략이 됐지만 다 생략을 하고 우리 완선 씨가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심한선 독재자님 이제 저희 1시간 반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부 언제 아니에요. 심한선 독재자님 자 여기 책 갖고 왔습니다. 예, 책 봐주세요. 이부를 위해서 여러분 저기 탄압이 들어와 있는데 단합이라니 우리가 지금 탈압이라니 우리 양보해 준 거지. 프라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구신구신. 여러분 빅시스터, 빅시스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 책쓰기 책이라면 당연히 서재 결혼시키기지 라면서 역시. 서재 결혼시키기를 엠페리먼. 집어넣었는데 네. 여러분 저는 이거를 꾸준히 두고두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소개는 안 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기 발토메르스 소개를. 제인 오스틴 북클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커런 알아요. 조이 파울러가 쓴 책이고 영화도 되지 않았나요? 예, 영화가 되었고 네. 이 사람 책 이제 마음 산책에서 또 이제 마음 산책 맞나? 제가 와복 돌면서 여기서 밀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여자 작가고 그 제인 오스틴 북클럽은 제인 오스틴이 장편을 총 6권 썼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그 북클럽에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북클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각각 제인 오스틴이 쓴 장편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제인 오스틴을 다 독파한 다음에 제인 오스틴 북클럽을 다 보고 이제 영화도 볼 거야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인 오스틴을 좀 재밌게 읽었다라면은 같이 읽으면 하지 않나. 영화의 경우 생각을 듀나 하고요. 선생님이 리뷰를 쓰면서 이건 되게 동화 같은 뭐 네, 소지 맞아요. 있지만 뭐 어때 제인 오스틴이 원래 그런데라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런 좋은 평을 남긴 그런 그럼요. 영화입니다. 네. 제인 오스틴은 그런 점이 좋죠. 네. 그럼 이제
그럼 3부 아니 3부랜다. 3번 정리를 네, 할게요. 합시다. 예.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 책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그리고 볼트레시계 얘기를 했고요. 추상호 단장도 네. 있었고, 비블리오 고수당. 네 섞어서 그리고 문학소녀 얘기를 는 못했어요. 못했네요. 네. 못했어요. 네 문학소녀 시리즈도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어쩜 좋아. 원피스, 어쨌든 비블리오 고서당 사건 수첩이랑 원피스, 원피스, 그다음에 현시영, 현시영과 마셰츠를 마체드. 엮어서 네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굿 오멘. 네 멋진 징조들 재밌어요 진짜. 정말 진짜. 그리고 감사합니다. 걔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걔는 말할 코니엘리스. 것도 없고, 네 추리 소설들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인 오스틴 북클럽. 네, 포천도 했어. 아주 포천도 작지만. 있어요. 예. 네, 뭐 배명 매뉴얼과 뭐 발서메리 섹스는 잠깐 이렇게 언급밖에 못했지만 죄송해요. 저희 나투비 하지 말아주세요. 재미난 집 정말 추천하는 만화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1부 부랴부랴 정리하고 2부 준비할까요? 네. 네.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일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투비. 제가 못한 얘기는 2부에서 하겠죠, 당연히. 나투비. 다들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설을 수고하셨습니다. 시키게 안 하고 더 아. 이야기하려고 안 한 거지 2부에 더 하려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두고두고 아, 얘기할 그러니까 거니까요. 이거는 네. 항상 제 기본 마음의 장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야. 장착이에요. 무슨 그럼요. 에피소드? 패시브 스킬 같은 거죠. 네. 책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그렇죠. 봐야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